아이고, 에드님, 큰일 났어요. 광명 아파트 많이 떨어졌다는데, 많이 빠진 곳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면서요. 그리고 광명이고요. 트리우스 분양한다는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광명은 이 아파트 사면 됩니다. 물론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우리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광명 2구역 트리우스 분양 소식과 함께 광명 아파트 하락률 분석 및 광명 지역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에드님. 아니, 무슨 다른 유튜버들은 뭐 모집 공고만 줄줄 읽어대니까 모집 공고 대신 읽어주는 남자도 아니고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유튜브에는 돈도 못 벌어본 비전문가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누구한테 정보를 듣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망노동에서 1000만원으로 2년 만에 아파트 투자 순수익 2억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근 광명에서 하락이 컸던 아파트들을 소개하고 뒤에 광명 지역 분석과 트리우스 청약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끝! 먼저 많이 하락한 세 곳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위 광명시 일직동 뉴플래닛 광명역 대시양 최고가 15억 2천만원에서 최근에 12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3억이 하락하여 19%가 하락했네요. 그래프를 보면 22년 11월에 7억 8천만원 50%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와, 완전히 롤러코스터네요, 롤러코스터. 무시해보라.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분석을 통해 저때가 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이지만 충분히 저점 타이밍만 예측할 수 있다면 5억 가까이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것을 예측하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 흐름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뭐다? 자, 다같이 흐름이야. 어떻게 예측했는지 궁금한 사람? 하이! 2위는 광명시 하얀동 이편한 세상 센트레빌입니다. 최고가 약 12억 정도에서 8억 6,500만원에 거래가 되며 3억 3천만원이 빠지며 27%가 하락하여 2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3억 8천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실거주하는 분들도 매수 타이밍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 에디님한테 배우면 그 시점까지도 예측이 얼추 가능하다는 거네요. 이거 배워가지고 내는 점집 차려야겠다. 이제 1위는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입니다. 최고가 14억 5천만원에서 최근에 1억 8천만원에 거래되며 3억 7천만원이 하락하여 25%가 하락하였습니다. 여기 역시 8억 9천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고요. 자,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광명 2구역과 광명동에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지역을 보고 이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최고가 14억 5천만원에서 최근에 10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어 3억 7천만원이 하락하여 광명의 지도를 보시면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와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입니다. 베드타운? 그게 뭐예요? 에이스 침대는 아는데. 아주 뭐! 베드타운이란 조금 쉽게 설명해서 서울에 일자리가 밀집해 있다 보니 교통이 발달하면서 직장인들이 도시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대도시 주변의 주거 기능을 위주로 계획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해요. 이러다 보니 베드타운은 도시의 대부분이 주거용 택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다양한 용도의 건물 구성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 광명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동이 행정동, 철산동, 광명동, 소화동, 하얀동, 일직동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른 경기도 도시에 비해 동 자체가 많지 않아요. 보통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동들끼리 모여 있으면서 역 근처로 생활권이 형성되지만 광명 같은 경우 동별로 분리가 돼서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철산 저축 주공이 재건축하며 철산동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가 되었습니다. 밑에 하얀동도 있지만 광명동에선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된 광명동, 철산동이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10년 후를 예상해서 봤을 때는 순서를 매겨보자면 1위가 철산동, 그 다음 2위가 광명동, 일직동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하얀동, 소화동 순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으니 이제 광명동을 디테일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현재 재개발 구역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광명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위쪽에서 가장 입지 좋은 것을 뽑아보면 광명 4구역입니다. 여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로 아이파크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광명 사거리역에 제일 가까우면서 평지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총력하는 광명 2구역 트리우스 광명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대우, 롯데, 현대 세 곳의 건설사가 컨소시움으로 지어집니다. 이 구역도 대단지이면서 여기랑 또 가까우며 나름 괜찮은 단지입니다. 광명 5구역을 보면 여기랑 또 가깝고 광명동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초품화이긴 하지만 아쉬운 게 언덕이 현장을 가보시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명자이 힐스뷰로 이름을 지었죠. 힐스가 붙으면 뷰가 좋긴 한데 보통 언덕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다리가 아파서 5구역은 피해야겠네.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맨날 헬스장 가서 스쿼트 한다 아인겨.
그리고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광명 1구역을 보면 광명 북고, 광명 북중, 광명 북초가 앞에 붙어 있고요. 이미 앞에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어 칠산동 쪽에 많이 붙어 있어서 생활권이 기존 아파트들과 잘 조화가 이룬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평 북고는 예전부터 광명에서 명문고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볼 때 자녀분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물론 1구역도 경사가 있긴 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순서를 뽑자면 1위가 4구역, 2위가 2구역, 3위가 1구역, 5구역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역을 지나 밑에 쪽을 보겠습니다.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와 광명 프루지오 센트르베르가 먼저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고 입주를 했죠. 하지만 여기는 광명 뉴타운 쪽에선 가장 위치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싶네요. 현재 철산동 구축보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지도를 보면 역하고 너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사는 분들이 출퇴근하려면 여기 주택가를 뚫고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정말 아침 출퇴근마다 고통을 받고 굉장히 불편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주택가 도로들이 굉장히 좁고 협소하거든요. 역하고도 걸어가기에 거리가 애매하기도 하고 말이죠. 광명 12구역은 반면 4000세대 대단지의 역을 바로 끼고 있고 모양도 네모 반듯하고 좋습니다. 12구역 같은 경우 철산역 끼고 있어서 12구역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외 10구역, 9구역은 규모, 입지, 브랜드 전부 애매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구역, 12구역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줘야겠다. 아들, 공부 잘해가? 서울 가서 대기업 취업한 우리 아들. 아들 오랜만이야. 엄마 유타버 촬영 중이다. 유타버. 아니 광명 11구역이랑 12구역이 인기가 많다네. 그만만 알고 있으라고. 혹시나 할 일 있으면. 엄마도 사랑해. 근데 명절인데 엄마 용돈 좀 안 붙여주더나. 아이고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카드만 막 용돈도 안 주네. 아줌마 지금 촬영 중이에요. 아이고 깔끔하게 너무 정리를 잘하셨다. 이제 트리우스 청약한다는데 그 정보도 좀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네네 김사모님, 이거 편집하느라 아이고 피똥 쌌네요. 자, 이제 광명 2구역 모집 공고 및 청약 일정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우스 광명 최고 35층까지 26개동 총 3344세대 중 일반 분양 730세대 나오고요. 36, 59, 84, 배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10월 6일, 특공 10월 16일, 1순위 10월 17일, 2순위 10월 18일, 당첨자 발표는 10월 24일입니다. 입주 예정은 2024년 12월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3659, 84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합니다. 배기 타입은 추첨제 100% 적용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못해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 제한은 당첨 후 1년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는 없고요.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36 타입 4억 3천만원, 59 A 타입이 8억 9천만원, 59 B 타입은 7억 9천만원에 나왔고요. 84 타입들 같은 경우 10억 초반에서 11억 후반까지 나왔습니다. 배기 타입 같은 경우 13억 중후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11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10억보다 더 싸게 9억 후반대로도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물론 입주권이 가지는 단점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매수를 해봐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분양가가 가지는 장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건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좋은 곳에 적정한 가격으로 내가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물건을 봐야 되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청약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 고가점자라고 하면 이곳에 청약하기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죠. 안전마진이 확정적으로 몇 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처럼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뭔가 좀 입주권을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고 그 이후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또 회차별로 나눠서 낸다고 하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입주권이 금액적으로는 매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접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좌측과 우측이 나누어져 좌측이 1단지가 되겠고요. 우측편이 2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초등학교 부지라고 했는데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초등학교가 생긴다면 메리트는 훨씬 더 상승할 것 같네요. 현지에서 초등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네요.
단지 배치도인데요. 단지가 큰 만큼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 놀이터, 커뮤니티 마당, 조경과 단지 내 상가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명 2구역 트리우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84 타입에 선호를 하는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 84가 로얄층들이 많이 나와 있는 여기 하늘색, 파란색들이 84 타입 일반 분형으로 나온 것들이고요. 회색은 조합원분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장점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 아줌마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